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이야기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지구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뭐 기기 고장 이런 문제가 아니라 태양 활동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나사 과학자들 연구라던가 여러 자료들을 보면요. 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저궤도 위성들, 얘네들 궤도 유지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스타링크 위성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태양 활동, 이게 대체 어떻게 위성 궤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그 원리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태양은 뭐 잘 아시다시피 활동 주기가 있잖아요. 대략 한 11년 정도 되는데 네네. 이 활동이 가장 격렬해지는 시기를 보통 태양 극대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뭐 태양 흑점이 많아지고 플레어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 폭발도 잦고요. 특히 중요한 게 코로나 질량 방출, CM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CME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주 거대한 플라즈마 구름 같은 걸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뿜어내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극대기가 바로 2024년 말에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CME 같은 강력한 태양 활동이 지구 쪽으로 날아오면요. 이게 지구 자기장이랑 부딪히면서 소위 지자기 폭풍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지자기 폭풍이요? 네, 이 폭풍 에너지가 지구 상층 대기, 그러니까 높은 하늘 쪽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그럼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겠죠. 아, 팽창하면서 밀도가 더 높아지는 거군요. 그쵸. 평소보다 그 고도의 대기 밀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스타링크 같은 위성들, 얘네들이 도는 궤도가 보통 저궤도, LEO라고 하잖아요. 한 300에서 600km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영역의 공기가 더 뻑뻑해진다고 해야 하나요? 위성들이 더 짙은 공기 속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정확하십니다.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공기 저항, 전문 용어로는 대기 항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항력이 커진다. 네. 이 항력이 계속 위성을 뒤에서 잡아끄는 것처럼 작용해서 위성의 속도를 아주 조금씩 늦추게 돼요. 그럼 속도가 느려지니까 고도도 점점 낮아지고요. 결국엔 원래 예상했던 수명보다 훨씬 빨리 대기권으로 재인입해서 타버리는 거죠. 이야, 스페이스X가 지금 스타링크 위성을 이미 7천 개 넘게 쏘아 올렸고 앞으로는 뭐 3만 개 이상까지 본다는데 이렇게 많은 위성들이 실제로 이런 영향 때문에 어떤 일을 겪고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나사의 데니 올리베이라 연구팀 분석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지자기 폭풍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스타링크 위성의 궤도상 수명이 최대 열흘까지도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열을요? 엄청나네요. 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 이 4년 사이에만 523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원래 계획보다 일찍 대기권으로 재인입한 걸로 추적이 됐습니다. 500개가 넘게 예상보다 빨리 사진 거군요. 그렇죠. 더 극적인 사례도 있었는데요. 한 번은 위성 37기를 발사했는데 이게 보통은 한 15일 이상 궤도에 머물러야 하거든요. 근데 단 5일 만에 재진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닷새만해요? 네, 특히 2024년 5월에 아주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왔었어요. 이때는 일부 위성이 하루에 고도를 무려 95km씩 잃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나 빠른 속도였죠. 와, 하루에 95km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스타랭크 -2601이라는 위성은요. 단 44시간, 그러니까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고도가 276km에서 100km까지 그냥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기존에 쓰던 표준 위성 궤도 예측 모델이 있어요. SGP-4라고 부르는데 네, SGP-4. 이 모델이 이런 급격한 고도 하강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위성이 재진입한 시점하고 예측 시점하고 무려 열흘이나 차이가 나버렸어요. 예측 모델 자체가 그냥 무용지물이 된 거네요, 그 상황에서는. 이게 단순히 위성 몇 개 빨리 잃는 것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저희가 좀 걱정해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운영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운영의 어려움. 그렇죠. 위성 궤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뭐 임무를 계획한다거나 위성을 관제하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SGP-4 모델이 소용없었던 사례가 딱 보여주잖아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런 급변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 위성수는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관리 부담이 엄청나겠네요. 맞습니다. 점점 더 많은 위성이 거의 매일 재진입할 수도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기상 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고 위성 설계 자체도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운영의 어려움 말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안전 문제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충돌 위험 증가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돌이요? 위성끼리요? 네, 예측 불가능하게 궤도가 막 바뀌는 위성은 다른 멀쩡한 위성이나 심지어 우주정거장과의 충돌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2024년 5월 폭풍 때 통제가 잘 안 되는 위성들을 피하려고 다른 위성 약 1만 개가 동시에 궤도를 바꾸는 회피 기동을 했어요. 이건 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우주 교통대란이었다고 할 수 있죠. 만 개가 동시에 움직였다고요? 정말 아찔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성이 너무 빨리 떨어지면요. 이게 대기 중에서 완전히 다 타지 못하고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아, 지상 낙하 위험. 네, 실제로 2024년 8월에 캐나다의 한 농장에서 약 2.5kg짜리 스탈링크 파편이 발견됐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2.5kg이면 꽤 큰데요. 사람이 맞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혹시 고장난 위성들이 이렇게 빨리 제거되면 오히려 우주 쓰레기 문제에는 좀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그런 시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작동 안 하는 위성이 빨리 사라지니까 궤도상에 떠다니는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 예측 불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충돌 위험을 훨씬 더 높이고요. 또 지상 낙하 위험이라는 새로운 문제까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점보다는 당장의 위험 관리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점보다는 단기적인 위험이 더 크다. 또 다른 우려는 없습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요? 우주에서요? 네, 수많은 위성들이 대기권에서 불타서 없어질 때 특히 위성 동체에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타면서 산화하면 미세한 알루미늄 산화물 입자가 되어서 대기 상층에 남게 됩니다. 아, 알루미늄 산화물. 네, 이 물질들이 장기적으로 대기의 화학 성분이나 오존층, 심지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신이는 모릅니다. 연구가 더 필요해요. 아직은 잘 모른다. 하지만 2030년까지 위성수가 10만 개를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스탈링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려는 모든 사업자,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앞으로 수십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계획한다면 이 우주 기상이라는 강력한 자연 변수를 그냥 부수적인 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획 초기부터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걸 무시하는 건 허리케인 예보 뻔히 나오는데 그거 안 보고 해변가에 집 짓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오늘 저희는 이 태양 활동 증가가 스타링크를 포함한 저궤도 위성들의 궤도 이탈을 얼마나 가속화시키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위성 수명 단축 문제를 넘어서 운영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충돌이나 지상 낙하 같은 안전 위험을 키우고 또 잠재적인 환경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복합적인 이슈라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우리는 이 강력한 우주 환경, 특히 우주 기상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주 개발 계획이나 위성 운영에 있어서 이런 변수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비하느냐가 그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